해요. 최근에 한국의 그 정치원로 박찬종 전 의원이 현 정부를 사기꾼 정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MBC를 고소한 신동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신동국 목사님이 MBC를 고소했는데 왜 고소했는지 지금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MBC를 왜 고소했습니까? 내가 먼저 호소문을 하다 먼저 대국민 호소문 그렇죠. 먼저 제가 하십시오.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외국 선동의 앞잡이 MBC와 이를 비호하는 법원, 경찰 이들을 과연 이대로 둘 수 있겠는가 라는 제하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어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고등법원 제30형사부로부터 MBC 사건 기각 결정문을 받았는 바 이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이어서 나온 것으로서 한 번도 면담 조치가 없었고 고소인의 뜻도 반영시키지 않았었고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대법원에 즉시 항고 하나만 남은 상태 하에서 이렇게 엄청난 검은 연결고리의 진실을 만천하에 알려 외국 방송과 이를 비호하는 검은 무리가 있음을 만천하에 알림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그들이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까지 왜곡된 언론을 감싸준다는 물증으로서 이는 쌍방간의 확실한 밀월 관계, 즉 검은 커넥션이 구축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4.15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권력기관이 고위 방송을 하는 방송사나 언론사들과 심히 결탁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어 이것이 선관위와도 깊이 결탁되어져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공명선거하겠다는 것은 공연불에 불과한 것은 물론 왜곡 언론 보도, 선동방송 등 부정선거가 난무하는 장으로 변신하며 그래도 이를 막을 주체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이런 왜곡된 언론 방송을 검찰, 경찰은 물론 법원에서까지도 비호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며 이어 짜경화 내지 공산주의화로 변신하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이렇게 급하게 진실을 폭로함과 동시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시 MBC 사건과 5.18 관련 인터뷰했던 것에 관해서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제하로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저에게 MBC PD수첩에서 인터뷰 제의가 와서 고민하다가 왜곡 허위 방송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고 난 후에 인터뷰에 응했던 바 MBC는 저희는 물론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했던 것입니다. 5.18 당시 북한 특공과 핵심 추종 세력들은 술 취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 여자 유방을 도려내고 임산부를 죽인다 등으로 유언비어를 날렸고
이어 놈들이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죽이고 양민을 학살하고 경찰서를 불태우며 이를 특전사가 했다고 유언비어를 날림과 동시에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며 이를 진압군으로 온 특전사가 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선동에 많은 시도민들이 그렇게 믿고 현혹되었던 것입니다. 21일 놈들은 금남로 일대에서 장갑차를 앞세우고 수십 대 트럭과 함께 선제 공격을 하며 특전사의 전열을 일시에 함몰시켰으며 이에 금남로 일대 아스팔트를 캐레와 오공동으로 선제 발사하면서 엄청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 특전사에서는 실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압봉 하나로만 적탱크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특전사 여단 전체가 몰죽음에 직면한 상황하에서 부하 하사관들이 실탄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이를 인정, 정식 지휘계통을 밟아 실탄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여단 실탄 담당 하사관을 호령하여 실탄이 나와 선별적으로 한 탄창씩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 사지역계는 지역계장의 인솔 하에서 저의 인솔하가 아닙니다. 수협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진격해오는 북한 특수군과 핵심 추종 세력들이 이끄는 수십만 시위대의 진격을 멈추고자 앞장선 무리들, 즉 북한 특수군과 핵심 추종 세력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위권 차원에서 국가 수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의의 차원에서 실시한 지극히 정당한 발포 명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 즉 수천 수만이 아니라 수십만의 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이를 막아내고 나아가 적화 통일 야욕에 불탔던 김일성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MBC에서는 비니수첩에서 이를 왜곡시켰습니다. 첫째, 실탄을 소지하고 나갔는데 실탄을 소지하고 나갔다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모든 준비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 대처를 했는데도 사전에 철저한 실탄 준비와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나갔다고 MBC에는 왜곡시켰습니다. 이어서 MBC에서는 이 북한 특수군과 핵심 추종 세력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저에게 일반 시민들, 양민들을 학살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는 신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양민 학살의 선봉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많은 광주의 5.18 단체나 어떤 그쪽 무리에서 살인청부업자 아시죠? 살인청부업자에서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와가 335로 와서 저를 살인하고자 몰려왔습니다. 처음에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 관수에도 5.18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머리에 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살인 청부업자들이 335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손목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스마트워치를 눌린다면은 3분 내에 혹은 5분 내에 15명 정도의 경찰관이 항상 출동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항상 저는 안전에 영순위였습니다. 이런 영순위로서 뭔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왜곡 보도하고 하여서 진실한 저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언론 방송의 실태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포경찰서 한 곳에서만 불러서 면담했을 뿐 검찰,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이어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까지도 한 번도 면담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이어서 또 어떤 고소인의 뜻을 묻지도 않고 계속 기각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횡포요. 또 권력기관들이 외국 언론 방송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음을 열심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서 청와대 주사파들과 심히 영위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정당들이 정당하게 입법하여서 후보자들을 내어서 각자의 기량을 나타내고 있는 이때 언론 방송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왜곡 편향 방송을 해서 보도를 하더라도 누구 하나 막을 자가 없으며 막더라도 경찰, 검찰, 법원의 보호막 아래에서 자행하니 부정선거가 자연히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당 대표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공정선거 캠페인을 확실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각종 정당이나 단체에서는 5.18의 진실을 알리고 5.18 엉터리 유공자가 주름잡고 있는 선관위를 전원 교체하는 등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를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5.18이 답입니다. 이어서 이제 북한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을 과감하게 직결하도록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죽음으로써 나라를 사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체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지도상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으시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0년 4월 2일 5.18 진실 알리기 운동본부 구루터기 대표 신동국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대한수호 방송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전에 그 대북 활동하던 사람, 대남 활동하던 사람 알죠? 대남 활동하는 사람 간첩입니다. 북한에서 보내가지고 남한 활동하는 간첩이고 대북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숙이. 그 사람이 MB 때부터 박근혜 정부 대통령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애국 아스팔트 운동을 했으니까 그 나가면은 그 사람은 항상 이야기가 북한 정부, 남한 정부, 간첩 정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응? 북한 정부, 남한 정부, 간첩 정부. 얘는 자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해다 보니까 자기는 현장을 봤으니까. 예? 그래 그 당시에 나가 저기 북한 정부는 알겠고 한국 정부, 남한 정부 알겠는데 간첩 정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당시 MB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니까 설마 한국에 간첩 정부가 있으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간첩 정부가 있다는데 그 눈에 안 보이지 그 당시에는. 간첩 정부야 정보야. 정부. 정부. 예. 그러니까 얘들은 벌써 저 정부를 갖다 구성한 거야.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가면 그런데 지금 2020년 보니까 시점 보니까 그 말이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한국의 그 언론의 신문 방송에 일본 뭐 방송뿐 신문에 날마다 노출된 애들이 그 간첩들이 보니까 간첩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지금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야. 아까 우리 저 ROTC 우리 뭐 선배들 말씀했지만은 이런 많은 저 정보를 줘도 국민들이 그냥 뭐 그럴 것이다, 그렇지, 그럴 것이다, 설마 하고 저도 몇 년 전에 설마 했는데 지금 이 눈앞에 왔잖아요. 지금 뭐 4월 선거가 지금 4월 15일 지나면은 뭐 이제 이인영이 말대로 그냥 공선화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깨워야 됩니다. 뭐 밤낮 많은 사람이 국민 깨워라 했는데 그 말도 뜻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간첩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 간첩 정부가 예? 여러 이 정부는 조작에 능합니다. 조작 또 앞으로 선거 얼마나 조작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프레센터에서 부정선거 한다고 많은 거기 또 그 인터뷰 기자회견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국민들을 좀 깨워야 되는데 참 이거 어떻게 이거 방송 이게 대한민국 주 방송이면 그냥 하는데 이거 주 방송 아예 때려보니까 이거 작은 방송 했는데 이거 좀 큰 파장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거 뭐 널리 선파가 돼야 되는데 네. 여튼 우리 뭐 알겠습니다.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북한의 정부와 남한의 정부와 또 이어서 간첩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 간첩 정보. 정부. 정보와 정부가 또 아울러서 나오겠는데 간첩에 대한 정보를 쥐고 핵심 간첩의 정보를 쥐고 있는 옛날에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또 안기부에 있었던 국정원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간첩의 정보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간첩이 이런 지금 남한에 와가지고 하나의 거의 소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현 실세 정부를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형국인데 그래서 이 지금 간첩들 무리들은 김정은의 오다에 의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또 공산당의 오다에 의해서 남한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북한의 어떤 간첩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그와 같은 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역시 이인영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4.15 총선 이후에는 나라를 그런 형국으로 끌고 나겠다 그런 작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때 이 정말 우리의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올린 그 이유도 그 핵심이 뭐냐 지금 현재 이 5.18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이런 현 실태를 우리가 알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나가자는 그런 취지로서 우리 질문자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강주 MBC가 어느 저 옛날에 그 좌파 정부 인사가 어디 지금 현재 소유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일단은 그게 끝나면 이거 아니 근데 MBC 강의 되는 거니까. 하든지 그래야지 중간 오케이. 하면 일치가 안 되기 오케이. 때문에 그래. 거기 질문에서 질문하고요. 제가 다시 저하고 제가 단독으로? 그 기회를 준다면 단독으로? 제가 단독 내가 오케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 여기에 도움이 또 될 수 합시다. 있게 그래.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원에 재항고 중입니까? 네네. 재항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보니까 이거 뭐 계란과 바위치기 뭐 격인데 여튼 뭐 쳐봐야죠. 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우리가 재항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주일만 적시항고입니다. 적시항고 기간 중입니다. 단 일주일입니다. 단 일주일 내에 적시항고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이 지금 MBC의 그 재판은 끝이 납니다. 이번에 이 MBC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이 그 기각 결정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사이에서 검찰청, 경찰 또 기타 많은 어떤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데까지도 우리는 이 MBC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지금 옆에 서 계신 우리 왕영근 목사
우리 왕영근 목사와 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MBC, 거대한 MBC, 지금 2,000명이 넘는 그 MBC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애석하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이 거대한 MBC와의 싸운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왜곡하는 그런 언론들과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싸움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는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정말로 진정 이 MBC와의 싸움이 우리가 성패를 떠나서 또 이것이 또 앞으로의 국가적인 싸움이고 진정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나마 합칠 때 우리나라는 진짜 어렵지만도 이 대한민국의 불꽃은 쉽게 꺼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소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재항고를 하면서 지금 대법원에 나가가지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별로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give up, never give up. 처칠이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 겸 의견을 한번 네. 간단하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하시죠. 네, 싶습니다. 변길남 장군님. 말씀하시죠. 내가 참 그 당시에 현장에 5.18 때 교도소를 지켰던 대대장으로서 그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말씀하신가 그 신동국 우리 동지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름대로 느낀 걸 또 말씀드리고 네네. 또 이 우리가 이 텔레비에 나간다는 이에 대해서 한 말씀이 된다면은 네. 우리가 얘기를 해줄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신뢰감이 더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 생각이 있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때요? 꺼버렸어. 계속해서 하시죠. 꺼버렸어.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우선 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것은